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비트코인 하는데 도대체 왜 이걸 사야 하고 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침 책 분량도 100쪽 남짓이라 시간 내서 읽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J 보야 파티에 비트코인 낙관론 더 불리시 케이스 포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간 세상을 바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좋은 화폐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류의 화폐는 오랜 시간 동안 4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어요. 바로 수집품,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수단, 그리고 회계 단위입니다. 좋은 화폐는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물건의 가치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죠. 예를 들어 오늘 생수 한 병이 1,000원인데 내일 갑자기 10,00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그건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 즉 회계 단위로 쓰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조개나 소금, 곡물, 금 같은 것들을 화폐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는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종이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왜 탄생했을까요? 비트코인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발권과 금융 시스템의 부패를 비판하며 등장한 탈중앙화 자산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중앙화된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은 뭐가 다를까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희소한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는 처음부터 프로그램 안에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기관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더 찍어낼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처럼 희소하면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보낼 수 있고 아주 작은 단위로도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기존의 자산이나 화폐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책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집품 단계. 처음엔 정말 소수의 개발자나 괴짜,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이 이거 진짜 성공하면 혁명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실험처럼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치 저장 수단 단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건 싫다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보관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죠.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 1단계와 2단계 중간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환의 매개 수단 단계.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람들이 널리 인식하게 되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요즘은 속도나 수수료 문제도 2차 레이어 기술 덕분에 점점 개선되는 중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회계 단위 단계. 이 단계에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 단위로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비트코인은 진짜 의미의 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책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낙관적일까요? 저자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 이론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원하게 될지,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희소성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예측하면서 움직이죠. 먼저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만 안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 라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런 집단적인 기대감에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기술 채택의 사이클을 같이 설명한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과도한 기대 때문에 가격이 확 오르고 그 다음엔 실망과 함께 조정이 오죠. 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기술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비트코인의 급등락, 그러니까 그 심한 오르내림도
이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화폐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금, 비트코인, 그리고 일반적인 법정 화폐를 여러 기준으로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어요. 먼저 내구성부터 볼까요? 금이나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훼손되지 않지만 종이 화폐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다음은 휴대성입니다. 금은 무겁고 많이 들고 다니기 힘들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분할성. 비트코인은 아주 작은 단위로도 쪼갤 수 있어서 소액 결제에도 정말 유리합니다. 희소성도 중요한데요. 금은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총량이 이미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열 저항성.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 아닌 탈중앙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계정을 동결하거나 자산을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금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최소한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비트코인 가격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이랑 여러 논의들을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개인과 기관들에게 그냥 가치 저장용 자산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장기적으로는 금의 시가총액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수십만 달러, 길게는 수백만 달러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이고 그 과정에는 규제나 기술 발전, 경쟁 자산 등장처럼 변수가 정말 많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만 저자는 만약 국가들까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사이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비트코인을 그냥 기술이나 투자 상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의 신뢰가 쌓일수록 네트워크 효과는 더 커지고 그만큼 사용자는 늘어나고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그 상승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기존의 은행 정부 중심 신뢰 시스템 일부를 대체하고 탈중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신뢰 구조를 제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보고 베팅하는 행위라기보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지분 투자에 가깝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리스크를 가볍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인 규제 가능성, 기술적인 문제, 다른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들과의 경쟁, 시장 과열과 거품, 그리고 그 이후의 붕괴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모두 현실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비트코인에 올인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앞으로의 화폐 패러다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고민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낙관론은 비트코인을 단기 차트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인류의 화폐 역사, 게임 이론, 사회적 신뢰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을 대체하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규제 기술 경쟁 자산 등 리스크도 분명히 짚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 패러다임에 대한 작은 지분을 가져가는 선택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대담한 실험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시해버리는 선택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비트코인을 다시 공부해보고 직접 판단해보려는 생각을 한 번쯤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같이 의견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투자, 그리고 멘탈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찾아오겠습니다.